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운명은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강전혜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이제 보름가량 남았습니다. 14일이 이제 마무리되는 날인데요. 그리고 내일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있죠. 이 결과가 그러니까 특검의 성패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이제 정치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일인 건 맞지만 분수령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내란 특검이라는 이름에서 알려져 있다시피 윤석열과 김용현 두 사람의 범죄에 내란죄, 특히 이적죄 최근에 기소가 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유죄로 밝혀내는 게 중요한 일이고요. 더 사실 제가 이제 분수령이란 말에 대해서 다른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건희와의 텔레그램이라든가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던 내용이 새롭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을 일으키게 된 계기, 그 동기 중에 가장 크게 꼽히는 게 짐작 가는 부분이 김건희와 관련성 부분인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마지막 부분에서야 이 부분이 좀 드러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지금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해야 할 일이 좀 많은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특검을 또 추가적으로 하는 방안을 이미 연구를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추경호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분수령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셨는데 변호사는 어떠세요? 근데 저는 뭐 나름대로 지금 내란 특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까지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검찰이랑 달라서 정치권에서 임명을 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색깔을 안 띌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 상황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저희 야당이 완전히 뭐 지금 뭐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위헌정당이라든지 정치적인 프레임을 가둬놓을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특검 수사의 성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성패는 사실상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긴장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특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2차례나 영장이 기각이 된 바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이게 내란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맞나? 물론 혐의라는 것은 어느 정도 국회에서 정리를 해서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만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특검에 대해서도 좀 정치적인 공세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 결과 관련해서의 의미의 크기를 좀 다르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혐의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당시에 이제 우리가 확인한 걸로는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또 다시 당사에서 국회로 이렇게 3차례 변경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씨 측이 추경호 전 대표에게 부탁을 했을 것이다. 내란 특검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사실 이제 이 어떤 사안을 관련 사안 전체를 볼 때 우리가 전제 조건을 먼저 좀 따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역사에 조금 전에 이제 기자분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쿠데타는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미 자신의 권력 아래에서 동원할 수 있는 군을 또 동원했다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예. 이거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단죄를 해야 될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사례를 찾아볼 수도 없고 저희도 변호사들입니다만 이걸 이전에 이런 것들을 공부를 따라 해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기준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게 만들었다라는 걸로 그 어느 범죄도 더 무겁게 다스려야 된다라는 건데 안타깝게도 지금 법원에서는 그런 기준을 제대로 세우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어서 이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그러면 그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당시에서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원론적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계엄 해제에 대한 의결권인데 그렇죠. 그 긴박한 상황에서 판단을 지금 제대로 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게 어느 정도 그런 정도의 책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의 인물이라고 한다면
그때 이미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이렇게 4번이나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었고 윤석열 씨뿐만이 아니라 당시 한독수 전 총리라든가 아니면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도 통화를 했었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의 행동들을 보게 되면 이 계엄이 오늘 이제 뭐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실패가 아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전후의 사정이라든가 지난해 12월 3일 날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의미를 헤아린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져야 될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 의결 권한을 갖고 있는 자였고 당시에 국회의원들의 원내대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의견이셨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못하게 막은 것인가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건데 이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뒤에서 뭐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좀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을 때는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형태의 이야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소를 바꾼 것도 뭐 이미 국회가 봉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국회에 갔을 때는 예결위장에서 먼저 모여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결위장은 뭐 본회의장이 바로 옆에 걸어서 뭐 1, 2분이면 갈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때문에 나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결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과연 있었는가? 지금까지는 없다라고 보도됐는데 근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는 약간 다른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그렇죠. 나와서 예. 바로 그 점이 좀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호 원내대표가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면서 실질적으로 혼란을 줬던 부분이 뭐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것이 법적으로 어떠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도움이라든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은 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추경호 의원은 일단 특검이 제기한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변호사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정치적이다라고 말씀을 늘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에 내가 대통령 된 다음에는 이제 정치보복 같은 거 하지 않겠다. 내가 충분히 정치보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것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시작되고 특검이 시작이 되었는데 특검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은 저희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뭐 당원 명부를 보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부분은 앞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저희 당 자체가 위헌 정당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당의 지도부의 어떠한 정무적인 판단 이런 것들과 특검의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계속 뭐 총리라든지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뭔가 핵심적인 증거들이 다시 나왔다면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 있어서 특검이 보고 있는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사람들 못 들어가게 좀 막아줘. 여기서 좀 시간 좀 끌어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가 나왔다면 분명히 브리핑 등을 통해서 국민들께 미리 말씀을 해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검에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정해진 수순으로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핵심 증거 없이 정치적으로 추경호 의원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신데 양 변호사님은 강전일 변호사님 의견 어떻게 들으세요?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지부터가 저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에 있었던 일은 명백하게 그 사실 자체로서 내란이라고 맞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 불법성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굉장히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 많은 사람들, 특히 뭐 유력 정치인이라든가 윤석열 씨에게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무서운 계획들을 세우고 있던 것들이 다 폭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결정적인 증거 같은 것들이 사실 나오기 어렵죠. 예. 윤석열과 추경호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얘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다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당시에 따져봐야 될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 계엄 상황이 계엄이라고 윤석열 씨가 발표를 했었을 때 이거가 위헌 위법이냐 아닌지를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양심을 가진 많은 국민들, 건전한 상식을 가진 많은 국민들은 그 추운 겨울에 맨몸으로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여의도로 몰려갔습니다. 그 상황 판단을 그 시각에 하지 못했다라는 것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한 3번, 4번씩을 오가는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덕수 전 총리나 홍수철 전 정무수석과도 상황 판단을 하랍시고 전화를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집권 여당의 그 국회의원들을 끌 수 있는 원내대표라면요. 이재명 당시의 대표가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한시라도 빨리 국회로 모여달라는 거 외에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오히려 우왕좌왕하면서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아시다시피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 계엄과 관련된 해제를 가결하기 위해서 몸을 숨겨가면서 계엄군으로부터 피해서 하루라도 빨리 사람들이 정족수가 채워졌을 때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우원식 의장에게 시간을 미뤄달라. 아니면 나와서 이 부분을 논의를 해야겠다. 정리를 좀 해달라. 이 상황에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가지고 논의를 할 상황인가요? 그 논의의 대상이 아닌 거를 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미필적이나마 계엄에 대해서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방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의 정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럼 이제부터는 지금 이제 추경호 의원이 받고 있는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정황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이 당시에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씨까지 차례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결 방해 등에 관련해서 직접적인 협조를 구하고 그 협조에 따라서 움직인 게 아니냐, 이렇게 특검이 보는 건데, 요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추경호 의원 입장에선 불리한 정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정황일 수밖에 없고 아마 이들도 다 부인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본인들도 지금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같이 가담한 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해서 판단의 여지라는 게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정을 하자면 윤석열 씨가 뭐 미안하다고 얘기했다. 사실로 치죠. 그럼 미안하다고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미안하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됐으니 지금부터는 어떻게 좀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고, 그럼 정무수석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우왕좌왕하면서 이거 어떻게 수습했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그럼 그 상황에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바로 뭐 국회로 들어가서 지금 해제를 시켜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라면 그것부터 이미 자로 이렇게 좀 계산을 머릿속에 하고 있었던 예. 거죠. 이게 실패하면 어떡할까, 이게 성공하면 어떡할까 했었을 때 흔히 하는 말로 어느 쪽에 걸었느냐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한쪽 발을 빼고 있자라는 쪽으로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계엄에 대한 이 해제를 즉각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늦추려고 하는 고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냐,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변호사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신 건 당시에는 논의를 하거나 고민을 하거나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뭔가 할 상황은 아니었다.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서 당시에 이제 본회의장으로 바로 달려갈 상황 아니었느냐.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정황을 살펴보면은요,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뭐 계엄 해제 표결을 늦춰달라라든지 막아달라라든지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면 처음부터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 뭐 정무수석이라든지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과 통화를 한 다음에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만큼 뭐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양 변호사님께서 계속 미필적 고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마도 지금 특검에서 딱 맞는 증거 이런 것들을 적어도 우리가 언론으로 보기에는 브리핑한 내용 중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분명히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법적인 판단에 있어서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법적인 판단은 결국에는 법원의 판결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내일 하는 같은 경우에는 영장실질 심사예요.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안이라면 만약에 지금까지 드러난 것 이상의 뭔가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든지, 그리고 또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저는 영장 자체는 기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특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소는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미필적 고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심, 2심, 3심을 가면서 판단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장
영장 발부보다는 재판을 통해서 그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을 것 왜냐하면 같다. 미필적 고의라는 거는 예. 영장에서 다투기는 사실상 좀 심도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봐야 되는데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중앙일보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중앙일보 그 지사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언론에서 봤던 것과는 약간 결이 다른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 약간 그 계엄 해제 표결에 있어서 추경호 대표 때문에 내가 좀 여기에 있어서 못 가게 됐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있다라는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누군지 특정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게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증인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 자리에서 중앙일보에 나온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특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검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자료에 과연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장 자체에 있어서는 내일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결국에는 기각이 되지 않을까. 다만 법원에 가서는 미필적 고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서 판단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당시 상황이 윤석열 씨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움직였었죠. 무엇보다 대표적인 걸로 특전사를 태우고 있던 헬기가 서울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막혀서 특전사들이 바로 국회로 출동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상황이 됐었고요. 두 번째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심급하게 본인 유튜브 생방송을 하면서 또 민주당 의원들을 전체적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거기에 이제 시민들까지 굉장히 많은 숫자가 가세를 하면서 윤석열 씨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신속하게 국회를 장악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해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인용하신 중앙일보 보도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대부분 이제 기존의 사례를 보면 뭐 특검이 됐든 검찰이 됐건 이게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핵심적인 증거 한두 가지가 또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몰랐던 사정들인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현역 의원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인 거고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이거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 특검에서 공개한 게 아니라 김상호 의원이 지금은 민주당으로 옮겼지만 지난 주말에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이 계엄이 마치고 나서, 계엄 해제가 되고 나서 이 국민의힘 쪽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의원들의 분위기 속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홍장원 때문에 이게 계엄이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홍장원 전 일청원장의 이름을 지금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지만 그 계엄 직후에는 홍장원이라는 사람을 들어본 사람도 없었을 그랬겠죠.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홍장원 국정원 1사장, 물론 안보실이라든가 이런 관련 업무를 하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몰랐을 텐데 왜 그날 그렇게밖에 그런 얘기가 불쑥 나왔을까? 뭔가 계엄과 관련돼서 사전에 내지는 그 동시간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제시가 됐었을 때,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증거인멸하고 도주 우려인데 현역 의원이고 당시에 원내대표였었고, 그러면 바깥에 있는 다른 의원들과 이 연락을 수시로 취할 수 있는 구조가 여전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증거인멸로 만약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라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죠. 예. 추경호 의원의 입장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한테 당시에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경찰에서 조처를 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우원식 의장이 여당이 경찰에 직접 요청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는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우원식 의장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관련돼서 어떤 진술들은 이미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결국에는 본인이 이제 당사로 모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경찰들, 이런 병력들이 국회를 싸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본인 입장에서는 그 의원들과 함께 원내로 들어가기 위해서, 국회 내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 우원식 의장에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원식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당시 여당 입장에서는 의장이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무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법적으로도 이것은 꽤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변호사님 보시기엔 이건 어떤 취지의 주장이라고 보세요?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를 옮겨가는 과정에서 어떤 몇 번째 이런 식의 요청이 그렇죠. 있었는지를 예, 예. 모르겠지만, 사실 그 얘기를 하면서도 좀 저는 굉장히 답답한 게,
국민의힘 의원들 그래요. 뭐 지금 원내대표라고 하지만 각자가 헌법기관이고 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 당사라 모여 그러면 당사로 모이는 거고 그럼 국회에 뭐 들어가자 하면 다 들어가는 거고 많은 의원들이 뭐 심지어 우원식 의장도 그렇고 담을 넘어서 가면서 들어갔던 그런 상황이었고 아마 저 얘기는 경찰에게 지금 요청을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거 자체가 조금 성립하기가 어려운 게 당시에 어쨌든 우원식 의장이 이제 독립된 국회의장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게 집권 여당이었던 건 추경호 지금 당시 원내대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굳이 요청을 한다라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밖에 없는 얘기인 겁니다. 그거를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을 좀 튼 것 정도밖에는 저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국회 보셨군요. 방어청사 이런 거에 있어서의 최고 책임자는 의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당시에 싶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더불어- 이제 네. 국회 방어청사 같은 경우 국회 경비대가 너무나 소수였었고 그다음에 국회를 방어하고 있는 그 경찰 동원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이라든가 이 국회의 권한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지난 내란 사태를 겪고 나서 이제 국회법이라든가 이걸 바꿔서 국회를 보존하는 정규구역에 대해서 국회의장에게 지휘권이 있도록 법을 바꿨다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소수의 소수의 국회 직속 경비대 외에는 국회의장에게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던 거죠. 오죽하면 국회의원 의장도 지금 본인이 체포될까 봐 몸을 감춰야 했던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상당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담을 넘어서 맞아요. 직접 들어왔으니까요. 뭐 일단 그렇고 아까 이제 두 분이 계속해서 이제 언급하고 계시는 중앙일보 단독 보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도 이게 이제 중요한 진술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국힘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라고 알려졌어요. 이게 특검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겠죠. 뭐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제가 뭐 표현을 우왕좌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상황이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갈등할 상황이 아니었고 사실 10시부터 그 1시 12시 반 정도가 돼서까지 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고민을 하려면 뭐 고민을 뭐 수백 번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시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 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던 의원들이 18명밖에 안 됐던 상황이었고 그럼 그 상황을 불러일으킨 책임을 누구에게 물었느냐라고 봤었을 때 특검에서 추경호 당시의 원내대표에게 묻고 있었던 것이고요. 제가 계속 이제 미필적 고의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게 저는 그런 겁니다. 사람의 내심의 의사라고 하는 건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가 있냐 없냐도 미필적이냐 아니면 확정적 고의가 있느냐 여부조차도 바깥에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상황 하에서 법원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고 한다 해서 뭐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증거가 다 있어도 끝까지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그럼 법원이 그걸 판단 못하냐?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상황상 추경호 원내대표에게는 고의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건 그저 그만 미필적이라고만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예, 변호사님 아까 이제 이거 관련해서는 이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고는 하셨는데 보도를 보면 특검팀이 이제 최근에 국힘의원 10여 명을 조사를 해서 직접적으로 이 발언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 이야기들이 우리는 특검의 수사 상황을 보도나 브리핑으로만 알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내일 이제 결국에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조금 아까 양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특검에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건데 마지막에 제시하는 어떠한 중요한 증거일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이게 뭐 단독 보도 형태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오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는 피해자가 좀 특정이 되어야 된다. 초반에 그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패스트트랙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과거에 그 심의 오신환 의원 그리고 권은희 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여기 있어서는 결국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심의 의결권에 대해서 좀 그 행사를 못하게 했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9분 중에서 4분이 그런 그 결정을 내리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10명 중에서 누군가가 나는 가서 해제 표결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추경호 원내대표 때문입니다라고 정확한 진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런 진술들이 원래 있었으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미 특검에서 브리핑이라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영장을 일찍 쳤을 수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와서 나왔다는 것은 약간 신빙성은 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이 되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내일 이게 사실이라면 누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에 증거 같은 것들을 제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요 정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추경호 의원이 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내지는 이렇게 기각됐을 경우, 이 두 가지 다 사실 이제 전국 구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제 국민의힘을 향한 민주당의 내란 정당이라는 공세가 더 강화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기 내란 정당이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건 민주당에서의 공격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전국 투어를 하면서 매일 장동혁 대표라든가 아니면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계엄을 오히려 부인하고 있고 내란을 부인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계엄이 실패로 끝난 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취지로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얘기를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느 정도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좀 강한 얘기를 꺼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래도 보수 정당의 맥을 이어온 당에서 자정 능력이라고 하나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오히려 위헌성을 스스로도 입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내부 지금 뭐 장동혁 대표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해는 하나로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시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또 뭐 한동훈계로 분류가 되는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 내부에서 또 끊임없이 서로 반발하고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 거기에 국민들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라든가 책임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이게 큰 분수령이 될 만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내란 정당 공세 어떻게 네. 보세요? 지금 지도부의 태도에 대해서 양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 당에서 좀 더 쇄신 노력이 강하게 있어야 된다. 특히 12월 3일을 전후해서는 강한 메시지를 국민들께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당에서 스스로 자정하는 것과는 또 별개로 민주당에서 강성 지지층들에 대한 소구를 위해서 이렇게 위헌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이번 특검이 참 정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결국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영장이 인용이 된다면 그러면은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당장 진행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민주당 안에서 내분돼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정당의 대표인 거잖아요. 근데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는 정부거든요. 이거를 정부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임기가 반년밖에 지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이런 것들을 시작하면서 안 그래도 두 쪽에 나 있는 국회를 더 완전히 나눌 생각을 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명청 갈등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저는 정청래 대표가 나름대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원내 의원들의 결의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부를 압박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결단하도록 하는 이런 형태의 책임을 미루는 모습들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여당이 갈등을 겪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영장이 기각된다면 야당 탄압입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영장은 당연히 기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 주신 뭐 미필적 고의라든지 그리고 정무적인 판단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정무적인 판단은 유권자들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면서 법원의 판결로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그동안에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번 기각된 거 이것을 넘어선 굉장히 큰 파급력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일단 저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데 이제 강성 지지층이라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저는 좀 반론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했던 부분이 가장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랬던 바가 국민들이 바랬던 바가 내란 종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난해 12월 3일에 있었던 그 계엄의 성격에 대해서
절대적인 숫자가 계엄 내란이라고 국민들은 아직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역사를 정리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강성 지지층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적인 관심사도 지금의 재판부를 보면 특히 지금 가장 먼저 진행을 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의 재판부에서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저는 뭐 법률가로서도 법률가로서 양심으로서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기각이 되면 법원에 대한 실망 내지는 이 신뢰가 더 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법원이 그리고 이 특검이 아니라 수사라고 했어요. 법원이 이게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권력을 영구화하기 위해서 벌였던 국민들에게 걸었던 총칼이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그 인식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장심사나 재판인가에 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매섭게 다시 한번 법원을 향해서 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란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약간 의구심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최근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형이 있었잖아요. 근데 15년을 구형을 했는데 저는 저와 이제 주위에 있는 법조인들이 보았을 때는 구형량이 생각보다 좀 낮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세요?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구형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근데 왜냐면은 뭐 결국 사형, 무기 이런 것만 있는 내란 우두머리에 있어서의 방조 그리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이런 것들에 지금 혐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이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특검이 특히 구형 같은 경우에는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나오는 것과 별개로 선언적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년 정도를 구형을 했다는 것은 스스로의 수사 능력 그리고 수사에서 가지고 온 증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을까? 처음에 생각했던 혐의를 밝혀낼 수 있을 만큼의 뭐가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애초에 이것은 무리한 수사였던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뭐 말씀드렸다시피 특검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게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나섰던 부분들과 별개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총리가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물어봤었죠. 당신은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뭘 할 수 있었는가,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할지를 생각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법원이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직접적으로 수사와 이후의 재판이라든가 또 그게 집행되는 장소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준비를 했었고 실행을 했던 부분까지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장 기각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민들이 도저히 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어떤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글쎄 이 추운 겨울을 또 굉장히 힘들게 보내야 되는가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장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강전애 변호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